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 지역 고등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데요.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측으로부터 2차 피해까지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이어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 간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 A씨가 40대 남성 보직교사 B씨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2020년 말 학교 회식 자리에서 인사위원이었던 B 교사가 본인한테 잘 보이라고 하면서 A씨에게 술을 강요하고 수차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허벅지랑 엉덩이 쪽을 계속 비비적대면서 옆으로 이제 계속 밀착을 하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손깍지를 끼고. 피해 여교사는 사립학교에서 인사위원은 기간제 채용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위력감을 느꼈다고 호소합니다. 또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깍지 낀 손을 빼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표현하는 욕까지 하니까 방관하는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고. 이후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1년 넘게 고통을 호소했던 여교사는 학교 측의 약속을 믿고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올 초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여교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나 어떤 이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미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가해자로 지목된 B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B 교사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부의 석탄 감산 정책으로 인해 폐광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탄공사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삼척시 도계역 도로 곳곳에 폐광을 반대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석탄공사 산하광업소의 구조조정 계획이 알려진 2016년에 이어 폐광 위기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석공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6차 석탄산업 장기 계획을 통해 폐광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매년 5% 안팎이던 생산량 감소폭을 더욱 확대해 사실상 3년 뒤쯤으로 폐광 시기를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석탄공사 세계광업소는 100만 톤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석탄공사의 3년간 생산 수준으로 폐광을 전제로 하려는 무책임한 발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시기를 아직 정한 바 없다며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노조와 수차례 폐광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전남 화순, 태백 장성, 삼척 도계 순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무산된 건 보상금 액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노조가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 같은 기존 퇴직 보상금 이외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폐광 대책이 플러스 1.2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상 때 표절이 돼가지고. 대화가 중단되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조는 퇴직 보상금 이외에도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석탄을 캐고 있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석탄공사의 부채가 2조 원에 달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투표를 통해 총파업이 가결되면 정부를 상대로 입갱 투쟁까지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폐광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구도심의 노후주택은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길 때문인데요. 소방당국이 이 같은 골목길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목조로 된 주택 지붕이 불길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미 60제곱미터 규모의 집은 모두 불탄 뒤였습니다. 진입하는 길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애를 먹었고 진화도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다른 마을, 소방차가 지나가려 시도해보니 길도 좁지만 차 위로 아슬아슬하게 전선이 지나고 있어 위험합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를 돌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그 차가 들어오면 아주 불편해요. 저래도 이놈의 옆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강변도로를 들어가서 주유소 옆에다 세워놓고 저를 멀리 내려가지고 부를 거고. 그런가 하면 아예 차가 진입하는 게 불가능한 마을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시 중앙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사람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이 길을 통해서 소방호스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골목 끝에서 불이 나면 70m 이상을 들어가야 하다 보니 사실상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 불도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강원도 내 아파트 화재는 220건, 같은 기간 노후주택 화재는 853건으로 4배에 달합니다. 노후주택 화재는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소방서는 47개 구도심 골목에 소화기함을 설치했습니다. 진입이 어려운 구간 중간에 소화기함을 만들고 일단 불을 발견한 사람이 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69건 중에 절반이 넘는 35건이 초기 진화로 꺼졌습니다. 지리 그리고 수리 조사를 통해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이 밖에도 가구마다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취약지역에 지속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건설호와 풍성호 등 납북 귀환 어부 사건 4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북 귀환 어부들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4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역 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도내 6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의무화 대상 신규 채용이던 344명 가운데 44.5%인 153명을 도내 대학 졸업자로 채용했습니다. 지난해 법정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은 27%, 전국 혁신도시 평균 34.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험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거나 경력직, 지사 채용 등 의무화 예외 규정이 많아서 전체 채용에서의 실제 비율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과 시군 의장에 이어 원주시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나 충청도 등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보호해야 할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나눠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오랜 세월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해왔다며 윤 후보는 강원도 사드 배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강원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5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에 강원대 병원을 비롯해 4개 병원이 신청한 가운데 첫 평가가 진행됩니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는 강원대병원, 서울중앙보훈병원, 인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0명 안팎의 선정평가위원회가 오늘 첫 평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대면평가 85점과 현장평가 15점을 합산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36병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4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새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재학생의 3% 이상이 확진되거나 등교 중지자가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와 전교생 100명 미만 학교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자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항원 검사 키트 15만 개를 확보해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이 확진되거나 격리된 경우 실시간 교실 수업 중계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강원 상품권 할인 판매가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 구매 시 개인당 월 30만 원 한도에서 5에서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에는 10% 할인 판매합니다. 강원도는 할인 판매가 조기 소진되고 소비 붐업과 상관없는 업종에 치중되는 문제를 다음 달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회수된 손상화폐가 52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된 손상지폐는 520억 3천만 원, 동전은 1억 700만 원으로 지폐 장수로는 만원권이 66.1%, 천원권이 26.6%에 달했습니다. 회수액은 전년 대비 지폐가 93억 3천만 원, 동전이 3,500만 원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르는 비대면 거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상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대한 부패 30건, 그리고 기타 오염 부주의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소상공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18일부터 1,20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강원도는 2%의 대출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4,120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접경지역 지자체와 강원대가 협력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